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오늘 강의하는 그 제목이 인문학과 그다음에 창의력 이런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목적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이세요? 여기 성함을 잘 모르니까 성함 좀 알려주시고. 이창한 예, 예, 이창원 학생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이 예,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목적. 예, 예, 학교에서 프로그램 예. 하는 거 공지를 보고 알아서 신청을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좀 저한테 음, 좀 요즘에 음. 나중에 취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뭐라도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시고 앞으로 이제 향후 진로도 좀 생각하는 단계에서 네, 이런 어떤 인재 양성 과정을 좀 들으면은 본인의 어떤 진로에 좀 도움이 되겠다. 예. 혹시 지금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 그럼 여기 졸업하신 분은 그러면 지금 직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준비하고 계시고. 아, 예. 예, 조금 이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게 보시다시피 그 인문학하고 그 상상력의 원천 이렇게 돼 있는데 주제가 좀 무겁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문학 하면 완전히 우습게 느껴지고 막 그러세요? 그냥 농담이고. 근데 인문학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폭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문학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뭐 철학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문학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역사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문학에 관심 많으신 분 계세요? 여기 다 공대 쪽이세요? 그러면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 아, 그래요. 역사학자 같이 좀 보여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정도전 보셨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 아,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분들은 그 문사철,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에 관심이 없으면 연애에 관심이 많다. 뭐 그런 뜻으로 지금 취업에 관심이 많다.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생각을 드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인문학이라는 게 저는 이제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기계공을 전공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정말로 그 공대생이었어요. 어느 정도 공대생이냐면 그러니까 실용서는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 문학 쪽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입맛이 바뀌잖아요. 옛날에 제가 당근을 싫어했는데 지금 당근이 제일 좋듯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제 와이프가 그 문학 쪽이고 저는 이제 경영기계 이쪽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책이 느낌이 38선이에요. 쫙 이래가지고 이쪽은 문학,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책.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같이 살아도 한 십몇 년을 같이 살아도 이쪽은 손을 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좀 관심 있는 분야는 인문학에서도 문학, 역사, 철학 중에 문학 빼고 다 관심이 있어요. 왜? 문학도 제가 관심은 있는데 템포가 너무 길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대부분 보면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몇 명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루지 못할 사랑 역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고부 갈등, 뭐 신의 갈등, 뭐 역학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 좀 흘리게 만들고 뭐 사랑하게 보내준다 이러면서 막 이런 스토리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거를 옛날에는 공감을 못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은 이제 인생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봤지만 저는 이제 뭐 저도 지금 막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생이 공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한 3시간 하고 내일 또 4시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한 뭔가를 좀 전달해 드리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아마 이거를 다른 데서 들었다고 하면 저한테 내일 말하세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어디서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고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두 제 생각이다.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에서 경영까지 해가지고 원래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경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또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술과 경영 그 중간 영역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기술 쪽에 굉장히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경영 쪽에 많이 공부하신 분도 있는데 이 중간에 기술 경영을 하신 분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만약에 한 분야만 이렇게 했었으면 절대 이쪽에 이렇게 오지 못했는데 남이 안 하는 딱 중간 영역을 이렇게 찾아서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해피 세어링이라 해가지고 앞에서 보시면 이 로고가 이리 있죠. 사람 웃는 모습. 그리고 이게 러브라는 표시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해피 세어링이라는 지식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모아 여기 보면 지식을 모아 지혜를 나누는 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식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꺼화 시켜가지고 어떤 지혜를 이렇게 나누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게 강의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컨설팅이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코칭이라는 형태도 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는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나눠드리는 그런 일을 좀 앞으로 많이 하고자 합니다. 뭐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멀티하게 가게 됐어요. 이 해피세어링 공동 대표면서 처음에 이제 제가 4년 전에 창업을 하면서 로봇 회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 휴보 있죠? 로봇 그 카이스트에 옆에 여기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휴보 로봇 8을 제가 인발부도 해가지고 개발도 했었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인덕대학교에 작년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겸임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데는 겸임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조금 크리에이티브한 잡을 하면서 어디 학교에 적을 두면서 내가 실무적으로 뭔가 잘 해가지고 남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제 나이 때는 나이가요. 그 사망 나이가 70이었어요. 그래서 35까지는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35부터는 내가 뭔가를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왜? 이게 산으로 말하면 정상까지 올라갔으면 그냥 내려가면서 이제 나눠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35까지 내가 어떻게든 뭘 많이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한테 뭐 책을 내든 뭐 말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70에서 지금 100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35이 아니고 실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고 한 거는 제가 46인데 작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45때부터 이제 그 딱 10년이 딜레이가 됐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막연하게나마 뭘 하고 싶다 생각하면 그걸 계속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 원리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막연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면 막 박수 칩시죠. 하고 막 와! 하고 믿습니까? 예! 그게 이때까지 어떤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인간의 그 원리, 그걸 제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냥 나는 그렇게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원리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에 조금 뭔가 척추측만증이 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척추측만증이 생기기까지는 어때요? 자세가 항상 안 좋은 자세에 노출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5년에서 10년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실제로 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척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바르게 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심플하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뜯어 고친다. 척추를 전부 수술해가지고 뚝뚝뚝뚝뚝뚝 해가 맞춰 놓으면 어때요? 막 뼈에 그 징 받고 하죠. 그죠? 철 받고 철심 받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해왔던 잘못된 습관의 그 기간만큼 내가 평생을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해가지고 했을 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5년을 내가 잘못된 자세로 살아왔다. 그러면 좋아지는데 5년이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수술할 걸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래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20대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40대인데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뭔가 좀 안 좋아졌으면 그거를 최대한 좀 빨리 좋아지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몸이요 100%가 다 안 좋아져도 괜찮아요. 한 80%만 좋아지면 고통이 없습니다. 단지 척추는 좀 측만이 있겠지만 느끼는 거는 거의 완벽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게 하나의 인생의 첫 번째 철학인 것 같아요. 80%만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다. 그게 과학이고, 과학은 100% 좋아지는 거 없거든요. 그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의 의사로서 왔다고 보시면 되고, 뭔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이 조금 이렇게 기울었다면 그걸 조금 바르게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생각이 좋으신 분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오늘 이제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사의 사탑은 이렇게 땅이 기울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옆으로 서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골반이 만약에 휘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있으면 힘들잖아. 그럼 골반을 근본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피사의 사탑의 그것처럼. 근데 사람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돼요. 목이 균형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S자가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골반을 근본부터 좀 바르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이걸 좀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야, 완전 자기 자랑하네. 근데 이제 이게 한 2시간짜리 강의 가면 이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2시간 동안 이거 하다가 끝나거든. 그럼 진짜 자기 자랑돼요. 그런데 이제 내일까지 하니까 일단은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결코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때까지 온 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 입시에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 2번 떨어지고 전기를 2번 떨어지고 후기 2번 붙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 굉장히 저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학교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어땠냐면 성적이 0.53이었어요. 학점이. 그때 그 선동열 방어율이 0.53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이 0.53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140학점이 그 이제 졸업 기준인데 제가 이제 140학점을 겨우 했어요. 그런데 한 학점이 한 학점이 2, 3교시하고 3, 4교시 이렇게 겹쳐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1학점을 인정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교수 전체 회의가 열려가 이 학생을 구제해줘야 되냐만. 그래가지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평생 공부한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공부라는 게 평생 공부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고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밥을 먹으면서도 깨달음이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먹으면 밥맛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평생 공부하면 그 공부 자체가 그냥 그 삶이고 즐거움이에요. 맨날 그 스파게티하고 먹어봐야 맛없잖아.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라는 게 가장 재미있고 책 읽고 이런 거 자체를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틀린 게. 1번, 3년 동안 특허 출원 1,050건 했다.
이게 틀린 것 같다. 1000건도 아니고 1050건 했다. 맞다고 생각해요? 3년 동안? 저게 가능할까? 제가 뭐 저것 때문에 여기 서 있을지도 모르겠죠. 대한민국에서 특허 1위였어요. 그래도 믿어요? 그죠? 특허 1위였으면 그냥 특허료만 받고 살아도 아마 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대체의학으로 제가 환자 100명을 고쳤어요. 저게 또 거짓말 같죠? 제가 목동에서 신의 손이었어요. 2년 동안 강남의 아주머니들을 몸을 다 스캔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믿겠어요. 뭔가는 믿을 것 같아. 그죠? 10년 동안 로봇을 제가 100종을 개발했다. 이것도 믿깁니까? 1년에 출판 3권 해봤다. 저게 맞는가? 전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그런데 1년에 사업계획서 표창장으로 제가 카이스트에서도 옆에서도 받아봤어요. 5개. 제가 평생 못 받던 표창장을 그때 다 받았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특허 출원서가 이렇게 돼요. 이게 7,000장이에요. 그래서 한 장이 그 출원 한 건이 6장인데 헤아려 보니까 1,050건이더라고요. 제가 저거를 그 이사를 가다가 잊어먹었는데 장모댁에 저기 있어가지고 2년 전에 발견해가 기뻐가지고 그래가 이제 이걸 그 라면 박스에 넣어놨는데 2박스로 나눠가지고 이걸 쌓아놓고 내가 특허를 몇 건 출원했지 해가지고 그걸 호치킷을 하나하나 다 찍으면서 제가 번호를 매겨가니까 1,050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잖아. 그래서 그 인터넷에 그 에디슨이 몇 건 냈지 하고 보니까 1,150건 냈더라고. 그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때 3년 동안 미쳤다. 내가 그 책 중에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몰입.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치는데 재료공학과인가? 근데 그분이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산을 올라가는데 돌산이야. 그 이제 몰입이란 책을 쓰신 그 서울대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그 대담에서 나가는데 자기가 모래산을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는데 자꾸 미끌리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더 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미끌리는 속도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제가 몰입을 경험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떨 때는 이제 일주일씩 가요. 그 생각이 그냥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뭐 할 때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게 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제가 특허를 뭐 이렇게 냈습니다. 특허로 해서 제가 이제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회사에 제가 리크루팅을 당해가지고 2010년도에 한번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한 30만 불 연봉 3억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데를 딱 보니까 마음이 그냥 간이 배박해 나와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좀 그만두는 계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인텔렉츄얼 벤처스가 어떤 데냐면 삼성 같은 데 특허 소송회가 돈 받아내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로봇 회사 외에도 이제 그 전에 혹시 카이로프랙틱 아세요? 대체의학? 그 한의학과 카이로프랙틱의 중간 영역이 카이너시올로지는 그런 어떤 의학 학문입니다. 그게 알티미트 메디슨이라 해가지고 올터너티브가 아니고 근본 의학이에요. 그걸 제가 9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이에요? 한 20년 넘게 하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한의학을 제가 공부를 한 4년 했고 제가 제 몸은 제가 나요. 그리고 침 같은 것도 막 넣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해부생리학, 의학 쪽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 뇌내 혁명이라고 있어요. 뇌내 혁명 그런 사이버네틱스라는 책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책을 제가 보면서 심리학에 좀 심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이 옛날에는 그 칼 융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를
이렇게 알아냈다면, 저는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사람의 그 말 그대로 이 물질적인 게 어떻게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그 호르몬의 작용이 결국은 인간의 욕구와도 관련이 있고, 그 욕구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이 이렇게 동기부여도 되고 창의성이 나오고, 그 창의성이 결국은 저와 같이 이런 뭐 특허도 내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경영학의 그 기본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보면 위에는 정신적인 욕구고 그 밑에는 육체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그 정신적, 육체적 욕구가 결국은 뇌의 어느 부분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할게요. 뇌의 어느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인간의 그 욕구가 나오는데, 그거를 또 어떤 기억이나 감정에 자극을 주고, 그게 뇌의 또 어느 부분이 담당하고 있어. 그럼 그 부분이 강화가 되면 사람이 굉장히 진취적이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호르몬 작용하고도 관련이 있고, 수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뇌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시상하부에 편도체에 해마에 어디에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호르몬이 코티솔이 나오고 지금 아드레날린이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분석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척추가 이렇게 척추측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척추측만이 여기 보면 삐뚤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고친 거를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런 사람 한 100명 정도를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봇도 했는데, 한 달에 제가 로봇을 한 건을 개발했던 것 같아요. 다른 종류를. 그러다 보니까 10년 하니까, 한 200건, 200개 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런데 산업용 로봇도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슈퍼 로봇, 저런 거. 이제 슈퍼 로봇은 컨셉이 36kg 정도 되는 몸무게인데, 저 컨셉은 뭐냐면 무조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는 로봇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이건 에보라 해가 생기원에서 하는 로봇인데, 노래하는 로봇. 그래서 에보 이제 사람 요 밑에는 그냥 마네킹이고 위에는 전부 이제 로봇으로 돼 있고 막 손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데, 그때가 2007년, 2006년 이때였어요. 요 얼굴에만 로봇 모터가 한 2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 조그만 모터들이,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서 막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게 이제 제가 그때 인발부 되면서 목이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목이 부러지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뭐 그런 이제 아주 에피소드도 있을 거 있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세로피, 뭐 여기 로봇팔 이런 걸 제가 이제 생기원에 개발해 같이 납품했고요. 뒤에 보이는 저런 로봇이 이제 껍데기를 이렇게 카바를 세워놓으면 저 뒤에 이런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과천 어린이 과학관인가? 그러니까 로봇 뒤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로봇 하나 있어요. 분위기 잡고 조그만 로봇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 뒤에서 이렇게 하는 로봇 하나 있어요. 그 로봇이 제가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했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물고기 로봇, 4대강 물고기 로봇 아시죠? 예. 혹시 들어봤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그거, 예. 그거 하드웨어 제가 했었고, 그래서 반도체 뭐 여자 액세서리 이런 걸 좀 했었습니다. 이제 책을 제가 공동 출판으로 해보니까 새 거는 뭐 우습게 내더라고요. 1년에 그렇게 냈고,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 리포트 내듯이 한 30장 리포트 해가지고 그 10명 모으면은 10명이서 300건짜리 책을 하나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드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력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요 그 책에다가 나의 생각을 표현해 놓으면 직장은 좋은 데는 그냥 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요 한번 내보세요. 책을 어디다 내냐면 그 홈페이지가 www는 기본이고 book book.co.kr
거기 들어가 보시면 한 200만 원이면 그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조금 컨텐츠가 있고 하면 그렇게 해서 책을 하나 내놓으시면 기업 인사 담당자 면접 갔을 때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취직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책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냈기 때문에 강의가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상장을 인생의 예정에도 어떤 상장을 한 5개를 받으니까 제가 이런 사업 설계라든지 이쪽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랬는데 내 능력이 뭔가 플래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제가 플래닝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생각도 플래닝 해드릴 수 있고 그런 어떤 인생의 닥터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 비전 설계 아니면 사업 설계 이런 게 제가 관심 많고요.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했지만 전공은 원래 이제 설계공학입니다. 설계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예전엔 제품에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인생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분들과 같이 인재 양성 쪽에 어떤 플래닝, 생각의 설계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재미있어 하고 대상만 달라졌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저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저녁에 그걸 해요. 흰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강의를 오늘 어떻게 강의하지 설계를 해요. 근데 그 강의 설계가 이때까지 한 번도 같은 강의가 없었어요. 오늘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저는 안 하던 강의를 처음 하는 거라서 저도 오늘 강의도 이것도 굉장히 실험적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제 인생을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융합적 인생.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기계공학으로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도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우전자의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똑똑해서 연구소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는 키가 커서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인사 담당자가 그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를 왜 뽑았어요 하니까 성적도 안 좋고 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왜 뽑았어요 하니까 이제 본사 직원이 인사 담당자가 이 농구에 완전 매니아인 거야. 그냥 키 큰 사람은 무조건 자기 옆에 둬야 돼.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 거기 이제 TV 연구소에서 그 개벽 TV라 해요. 여러분들 태어나는 시점 좀 됐나? 보면 이렇게 스피커 우와 뭐 이렇게 개벽 하면서 하면은 막 촛불이 쫙 꺼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 제가 겁도 없이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프로 엔지니어 3D 프로그래밍으로 했어요. 근데 이 책상 위에 이런 그 이제 컴퓨터가 이게 이제 유닉스 기반에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 컴퓨터가 8,500만 원 그 당시에 그리고 거기 이제 프로 엔지니어 이런 게 보면 카피 한 카피가 한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메인터넌스비가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 월급이 그때 처음에 신입 들어갔을 때 5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정말로 저 돈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다룰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돼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으로 우리가 가전제품을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변비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화장실을 몇 번 못 가가.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대체의학을 어떤 분이 하시길래 제가 공부를 해가 그걸로 해가지고 낫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의학의 공부를 또 하면서 또 사물놀이를 했어요. 사물놀이. 그 김덕수의 사물놀이. 그래서 부여에 가가지고 장구 두드리고 앉아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인생의 기로에 제가 내가 그 사물놀이로 한번 나가볼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남들은 다 요만한데 내만 크니까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게 장구를 이렇게 안으면 장구가 좀 폼이 나야 되는데 장구가 그냥 작으니까 나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물놀이 할 때 이거 한 번 칠 때 이걸 많이 칠서 쿵 칠 때 고수들은 이걸 5번, 6번 치거든요. 드릉 이게 한 번이에요. 드릉, 든, 드릉 안에서 나누어가지고 그걸 막 전문가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주 빠른 속도로 친다. 그런 어떤 경지가 김덕수 분이고 저는 이제 한 3번, 2번
따랑, 따랑,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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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런 사물놀이도 했었고, 그다음에 터크 추론도 했었고, 터크 추론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 변리사 공부 3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도 그 위에 스님들이나 보면 너는 왜 그냥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집중하지 이런 거 하니까 너희 정체성이 뭐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벌써 지금의 이러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저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를 많이 이렇게 교두보를 머릿속에 교두보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역이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접점이 생길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사물놀이는 아직 접점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게 한 5, 60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강의하면 그때 이제 사물놀이 가져와가 이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자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겠죠. 근데 아직은 접점을 못 찾았지만 제가 그러고 나서 대우전자에 다니다가 뜬금없이 제가 보험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피사, 프루덴셜이라는 피사, 거기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하다가 1년을 딱 해보니까, 정확하게 8개월 딱 해보니까, 이 보험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좋아하는 거하고 보험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이거 그만두고, 이제 내가 영업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대체의학이라는 걸 좀 해봤으니까,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좀 끌어모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목동에다가 2002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그 의학 분업 뭐부터 해가지고 뭐 의사 의사 그다음에 약사 한의사 이 세 명이서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운동요법을 해가지고 사람을 진단을 하고 운동으로 처방하는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의 그 운동 처방사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차원을 해가지고 했어요. 한 2년을 했는데 제법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살짝 말아먹고 그래서 이제 그때 월급 뭐, 한 달에 40만 원도 못 갖다 주니까, 이제 안 갖다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그때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뭐냐면, 돈 없어도 살구나. 돈 없어도 산다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실비실하니까 옆에 있던 그 친척분이, 그러지 말고 너 로봇 회사 와가지고 로봇 한번 해볼래? 근데 제가, 잘 보세요. 제가 로봇이 뭐로 이루어져 있죠? 기계, 사람, 그리고 로봇이 됐죠. 보통 엔지니어는 그냥 로봇만 진짜 말 그대로 기계만 알니까 로봇을 만들려면 사람 닮은 로봇을 만들려면 기계를 만들어 놔요. 그죠? 근데 저는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근육 조직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인체도 알고 로봇도 아니까 어때요? 인체도 알고 기계도 아니까 로봇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날개를 단 거야. 어때요? 인생에 제가 로봇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게 다, 거기다가 로봇을 하려면 뭔가 없는 기술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성, 로봇도 제가, 그러니까 없는 건 만들어내면서 크리에이티브 하면서도 제가 인체에 대해서도 알고 기계에 대해서 하니까 제가 책임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정부 출연 과제를 제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1호 로봇 국가과제인데 1,000억짜리예요. 그래서 1년에 100억씩 해가지고 그 안에 업체 중에 지금 말하면 알만한 로봇 업체 10개 중에 10개가 다 이 과제에 서 있었는데 그 책임자들이 이제 10명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거기 뭐냐면 지금 유진 로봇, 다사, 지금 동부 로봇으로 갔지만 그래서 로보테커 뭐 이런 로보티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로봇들 초창기 사장님들이 다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 막 받아가면서 과제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때 이제 창업을 하는 겁니다. 창업을 쭉 해보니까 2010년에 그때 그 인텔렉츄얼 벤처스에서 바람 푹 들어가지고 연봉이 한 10배 많으니까 아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해보니까 그때는 생존형이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창업이다 보니까 이 로봇을 가지고 이제 아이템이 이쪽은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 아이, 이 아톰 로봇이라 해가지고 특허 출원까지 했어요. 상표 출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 회사를 4년 전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창업이라는 게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는 사업이 성공을 절대 못한다. 사람을 알아야 된다.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 그게 뭐죠? 그게 사회적 기업이고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어떤 기업은요 그냥 돈을 위해서 만드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사회에 공헌한다는 어떤 취지로서 똑같이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 제품은 세상에 진짜 필요한 거야. 이래도 사회적 기업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하다가 그때 창업을 해가지고 그 창업 스쿨, 저도 창업 스쿨을 청년 창업 취업 아카데미잖아요. 저도 그거를 8개를 들었어요.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80시간짜리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이런 카이스트 기술 창업학교 여기도 6개월 동안 다녔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일주일에 한 번.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수업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 내려와가 듣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셀프 MBA를 해야 되겠다. 제가 원래 이제 뭐 보통은 그 경영학 뭐 저 비즈니스 공부한다면 MBA 가잖아요. 근데 MBA를 갈 형편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 될 이유도 안 보이고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주로 대기업에서 무슨 어느 부서에 있다가 조금 더 이렇게 그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지 처음부터 저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겠다. 아니면 어느 분야의 창업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업 스쿨을 6개, 7개, 막 8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여기 듣던 게 여기가 아니라 똑같아. 강사가 똑같으니까. 여기 또 오셨어요? 아, 예, 또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사업은 안 하고 왜 공부만 하러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요, 공부가 사업인 것 같아요. 왜? 남다른 어떤 그 아웃풋을 가지고 하려면요, 남다른 생각을 해야 돼. 그 남다른 생각을 하려면 남다르게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원리입니다. 지금 공부를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를 하자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필요성이 뭐냐?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내일 이렇게 저한테 강의를 듣지만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Why? 왜 해야 되느냐? 왜?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는 게 왜 취업이 중요하지? 취업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생에 있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가 생각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은 인생에 있어가 재료가 된다. 옛날에요, 요 단계에 있을 때 제가 주위에서 어떤 말 들었냐면 정체성이 뭐냐 이랬어요. 너는 뭐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어느 날 보니까 로봇 회사가 있어. 또 로봇은 뭐냐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제 아시는 친척분은 여기 원자력 연구원인가? 거기 북대전 나간 바로 거기서 젊었을 때부터 은퇴를 하셨어. 근데 그분은 저한테 농담조를 했지만 저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냐하면 아주 그냥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하듯이 결혼식장에서 한번 보면 너는 뭐 왜 오늘 이번에 또 바뀌었어? 막 이러네. 근데 그분은 지금 집에서 푹 쉬시고 계시고요. 그래요. 뭐냐면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더 그래요. 정보의 불균형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모든 지식은 다 있어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뭘 하나만 잘한다가 아니고 여러 개를 잘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인문학의 필요성하고요. 인문학과 상상력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1시간마다 한 번씩 쉬도록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딱 11시 지금 5분 전인데 조금 쉬고 5분만 쉬고 또 시작할게요. 예. 화장실 갔다 오세요.